방어기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는 스스로를 부정적인 상태에 몰아넣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든 버티고 적응하면서 상황을 헤쳐나가잖아요. 바로 그때 방어기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에 따랐나 프로이트가 이를 발전시키며 방어기제의 다양한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방어기제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거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아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압박받지 않도록 여러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어기제는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며 때로는 불편한 현실을 견디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방어기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지나친 방어기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방어기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학생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한 공부량을 인정하기보다는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웠어라며 합리화를 하거나 친구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방어기제 중 하나인 합리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의 관심을 다시 받기 위해 어른스럽던 행동을 멈추고 갑자기 유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퇴행이라는 방어기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뎌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이 방어기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조직 사회에서 보면 직원들이 상사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유를 합리화하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다른 동료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내 문화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커다란 사회적 움직임에서도 방어기제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치적 이념에 몰두한 사람들이 반박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 그 증거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며 기존의 믿음을 방어하는 행동 역시 방어기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또한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면 압도적인 불안과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기제가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방어기제는 개인의 성장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기제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아를 돌이켜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어기제는 단순히 우리의 심리를 방어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한다면 삶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기제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명상, 운동 또는 상담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율하며 사용할 때 더 큰 성숙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기제는 인간의 심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완전히 없애거나 억제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와 작용 방식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려면 방어기제를 단순히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방어를 넘어선 자기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이 주제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방어기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지에 대한 실천입니다. 방어기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기제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균형감 있게 점검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방어기제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